네, 이번 그 G프라이버시 2021 첫 강의는 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정책단 김주영 단장님을 모시고 개인정보 정책 현황 및 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참관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해 8월에 그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네,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업무들이 보호와 활용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네, 네,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 정책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정책 및 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러니까 최근 환경이라든지 어떤 정책 성과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이나 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산업이 팽창을 하고 어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 대부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에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70에서 75%가 개인정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가상 환경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업무 등 어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DNA,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 이런 어떤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어떤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이 동반함에 따라서 단 한 번의 어떤 침해 사고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더라도 그 유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 있어서 해킹으로 인한 그 유출이 90% 넘는다라는 측면을 볼 때 앞으로도 더 이러한 사고들은 더 끊임없이 있을 수 있고 피해 규모 또한 클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경우에는 약 70%가 해킹에 의한 유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어떤 기업이라든지 국민, 정보 주체의 현황을 봤을 때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대응력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활용 서비스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 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포함해서 정보보호 예산에 어떤 정보보호 예산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36.2% 그리고 IT 예산 중에서 5%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체는 1.7%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어떤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투자가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시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부분은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에 대한 법규를 그러니까 지키려다 보니 어떤 처리 절차의 복잡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정의 규정,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적용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보호하고 활용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편익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제
자기 정보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인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불안감과 함께 감시 사회 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우려 등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동의에 대해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 시에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미확인 비율이 66%가 넘는 상황이고요. 미확인하는 이유로는 어떤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롭다, 이런 이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떤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행동하는 그런 피해 구제에 대한 조치율 같은 경우에는 32.7%로 굉장히 낮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떤 데이터 경제로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비대면 사회의 확산, 이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보호 체계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을 주안을 두고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정책 성과입니다. 작년 데이터 3법, 그러니까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후속으로 해서 조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스서라든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법 개정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라인 사업자하고 오프라인 사업, 그러니까 과거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별도로 요구했던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정보법 2차 개정에 대해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서 개발자 대상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라든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서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는 약 6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보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산돼 있던 자율규제 체계를 통합을 해서 올해부터 11개 분야, 19개 단체를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을 하고 교육 및 컨설팅이라든지 자율교양 점검표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인의 날을 개최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정책 성과를 공유를 하고 관계자 격려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EU 적정성 결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이 EU에 진출해서 EU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시간이나 비용 절약을 위해서 EU와 적정성 결정을 오랜 기간 진행을 해왔고요. 지난 3월 30일 날 초기 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 승인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U 집행위는 현재 의사결정 절차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더불어 GDPR 관련해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련 교육 및 동향 분석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 사고 대응이라든지 예방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17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및 처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실태 점검을 통해서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의 행태 정보 공유 및 맞춤형 광고 활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라든지 복지, 고용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합동 점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라든지 배달 대행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수집부터 관리, 파기까지 146개 점검 항목을 가지고서 의무 조치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삭제입니다. 국내 400만 개 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삭제하는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불법 유통의 경우가 많아서 매년 굉장히 많은 10만 건 넘는 그런 수치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불법 유통들을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부터는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탐지하고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 웹사이트라든지 그 메신저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12년 11월에 개소를 하고 중국 ISC 중국 인터넷 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삭제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조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한 2만 6천여 개 정도가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매년 그러니까 1만 3천여 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여 개 정도 했었고요. 1만 3천여 개 정도 해서 경년으로 해서 2만 6천여 개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본인 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 탈퇴 지원하는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128 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침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 접수 및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주민번호 등에 대한 어떤 타인 도용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에서는 365일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상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보호와 함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의 하나의 기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라든지 제도 마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주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맞춤형 콘텐츠들이 개발이 돼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감염정보 결합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결합 신청,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염 처리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감염 인명 처리 기술 경진대 등을 개최를 진행을 하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심이 되는 설계를 베이스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안전해지는 어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야 되고요.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들이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호하고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더 안전해지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입니다. 현재 필수 동의 관행 개선이라든지 동의절차 간소화, 명확화 등 동의제도 합리화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개정안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라든지 27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 권리가 재정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해력,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강화라든지 다양한 행사, 그리고 캠페인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어떤 자율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약 660여만 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어떤 사전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율보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자율규제 단체 지정을 지속 확대를 해 나가고 어떤 자율규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들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P 인증제도라든지 CPO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예비 인력이라든지 실무자, 전문가로 연계되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 단계별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을 통해서 인식 제고라든지 보호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국민의 어떤 개인정보,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또 공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의 어떤 그 개선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침해 요인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그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대상의 관리 수준 진단 체계에 대해서 그 평가 지표를 현장의 어떤 실질적인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내실화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 수준 진단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법령, 유사하고 중복된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더 편리해지는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을 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가명 정보가 도입이 됐고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가명 정보 활용이라든지 결합기관 대상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 임명 처리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장기 과정을 마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별 기업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대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가 발족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이제 사각지대 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을 통해서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신기술에 대한 규제 정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그다음 블록체인, 로봇 이런 어떤 신기술별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AI 관련된
그 보호 수칙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영상 기기에 대한 분류라든지 촬영 범위, 신설 등 개인 영상 정보 관련된 법령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 기술 연구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산학 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 누출, 불법 유통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통해서 탐지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확산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어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 튼튼해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조사 절차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등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는 여러 법률들이 다양하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른 부처 그리고 법률 간에 어떤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수범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 법제도 마련이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한 점검, 조사 그리고 뭐 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서 동작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의 어떤 참여를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 자율적인 보호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라든지 소통 채널을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이제 많이 그 경험을 하셨겠지만 공공 안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합동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말 EU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초기 결정 이후로 빠르면 뭐 상반기 이런 어떤 결정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상호 운용성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EU GDPR 적정성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형 적정성 결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현재는 국경이 없는 이제 인터넷 사회이다 보니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됐던 침해 사고는 국경 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자간 어떤 조사라든지 집행 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공조 강화하는 부분과 함께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어떤 다양한 부담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된 감독기구로서의 리더십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분쟁 조정 제도라든지 심의 의결 제도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직 역량 강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구 및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미래 포럼이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각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 규정으로서 그리고 특례 규정 간의 어떤 실질적 이론화를 통해서 법제 체계에 대해서도 선진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 2차 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제처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상세 내용보다는 그 입법 발의안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은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행안부라든지 방통위, 금융위 어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은 특례로 이관을 하는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 개정 당시 어떤 국민의 어떤 주권 강화라든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차기 입법 과제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라든지 개인정보 규제 개선, 합리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보호와 균형, 활용이 균형 있는 어떤 제도,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추진이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유통,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통제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그 개정안 내용에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나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송이 되는 어떤 정보의 범위라든지 제공 방법 등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요. 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 안 마련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법 그리고 전자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자정보법은 개정 중에 있고요. 이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송 요구권들이 지금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각 분야별로 추진되다 보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하나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권 도입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어떤 신용평가라든지 인사채용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 어떤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에 반한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정부 주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는 신용정보법에서 어떤 설명 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EU GDPR 같은 경우에도 의견 표현이라든지 이의제기권, 거부권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준용을 해서 2차 개정안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응권을 도입을 하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 또는 생명이라든지 신체 등 어떤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거부라든지 이의제기 및 설명 요구권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행사를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 실질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어떤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적으로 응해하는 그 기관 대상이 공공기관에 한해 있고 어떤 사실 조사를 위한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적극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분쟁 조정에 있어 의무적으로 응해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동의가 만행을 하고 있고요. 동의 만능주의가 관행이 어떤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 고지 사항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어떤 통제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2차 개정안에서는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동의를 보장을 하고 기업 등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특례에 지금 되어 있는 필수 동의 규정을 정비해서 어떤 동의 만능주의 현상을 개선을 하고 동의 이외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의 어떤 적법 요건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공고함으로 인해서 개선 공고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평가제 도입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어떤 내용이 단순 이전 병합됨에 따라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 기업의 법 적용 혼선이라든지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그 특례 규정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해서 어떤 그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국내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벌 중심의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이 현재는 현행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 어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제재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 관련된 매출액 3% 이하로 제공돼 있다 보니 위반 행위에 대한 범위, 획정 이거에 따라서 실제 과징금은 굉장히 낮게 부과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제재로 전환을 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위반 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가 되었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제재 수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라든지 수탁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개인정보 취급자라든지 수착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입니다. 국경이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대가 되면서 국외 이전 시 동의를 계속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기업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동의만 받으면은 취약한 지역, 어느 뭐 국가가 됐던 취약한 지역에도 그냥 이전이 가능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런 문제들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을 해서 적법요건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진명령권을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유보호 활성화 부분 얘기했습니다. 자유규제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유규제 단체 연합회를 설립하는 근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영상 처리기 관련해서는 어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어떤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는 현행법이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법안 개정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가명 정보 처리 환경 마련을 위해서 특례 규정의 일부 내용, 그래서 가명 처리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가명 처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규정을 하고 가명 정보에 대한 적용죄 대상에서 개인정보 파기 부분을 삭제하는 등 어떤 개정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명 정보 결합 업무 수행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적용 예외 규정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중위생 목적의 어떤 감염병 예방법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수집 이용 근거로 이관을 해서 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통계법에 있는 어떤 예외 규정, 통계법에 따른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계법 내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형태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강연 감사드리고요. 네.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연. 네.